세계 최고 예언가 중 한 명인 에드가 케이시의 일본 침몰 예언은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한국도 침몰할 것이라 예언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서 화제입니다. 최근 발표된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남부 해안 지역을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의 가능성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가진 거대 지진이 향후 40년 내에 자그마치 90%의 확률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최고의 예언가 중 한 명인 에드가 케이시가 수십 년 전 예언한 일본이 바다에 잠길 것이라는 경고가 곧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케이시는 일본이 거대한 지각 변동으로 인해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과 한국에 관한 내용을 케이시의 생애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1877년 켄터키주의 한 작은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평범한 농촌 소년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그는 믿기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고 베개 밑에 두고 잠들면 그 내용을 완벽하게 기억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억력이 좋다는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의 무의식이 밤새 책을 읽어주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그는 책의 내용을 통째로 외울 수 있었습니다. 이는 케이시의 독특한 무의식 능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다른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7살부터 케이시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영혼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에게 나타나 남북전쟁 등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케이시는 할아버지와의 이런 대화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능력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비웃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케이시가 자신의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케이시의 비범한 능력이 처음으로 드러난 사건은 그가 어린 시절 친구들과 야구를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야구공이 그의 척추에 맞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케이시는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케이시는 뒤통수에 찜질을 해라 라고 부모님에게 강한 어조로 명령했습니다. 이 기묘한 상황에 부모님은 당황했지만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케이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깨어났고 그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가족들에게 충격이었고 케이시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청소년기에 접어든 케이시는 가족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어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지만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케이시는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고 한동안 평범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그가 실어증에 걸려 목소리를 잃으면서 다시 한번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말이 나오지 않으니 일을 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의 삶의 레인이라는 최면 요법사가 등장합니다. 레인은 케이시가 가진 특이한 능력에 관심을 가졌고 그를 최면 상태로 만들어 치료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최면 상태로 들어가게 된 케이시는 스스로 본인 성대의 마비를 진단하고 그 치료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그는 목소리를 되찾았고 이는 케이시가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리딩의 시작. 이후 케이시는 자신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법을 제시하는 리딩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의 리딩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어떤 사람이 가진 질병의 원인을 과거의 경험이나 정신적인 문제에서 찾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리딩은 매우 정확하고 효과적이었으며 케이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케이시의 리딩은 때때로 단순한 진단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고대에 잃어버린 대륙 아틀란티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케이시는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존재했으며 그곳에서 고도로 발전된 문명이 있었고 대서양에 가라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1968년이나 1969년에 바하마 해역에서 그 흔적이 발견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놀랍게도 1968년 바하마 해역에서 비미니 로드라는 이름의 바닷속 구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구조물은 바닷속에서 직선으로 뻗어있는 돌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케이시가 말한 아틀란티스의 잔해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아틀란티스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정확히 예측했으며 미국의 대공황도 미리 경고했습니다.
그런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널리 회자된 예언 중 하나는 일본이 바다에 잠길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자연재해에 관한 예측을 넘어서 지구 지축의 대격변과 인류의 미래에 대한 경고로 해석되었습니다. 케이시의 일본 침몰 예언이 그가 수행한 수천 건의 리딩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이 예언이 단순히 일본이라는 한 나라의 운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변화와 재난의 서막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연속된 큰 지진으로 인해 이 예언이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으로 불리는 초거대 지진의 발생 가능성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여러 보고서에 따라 일본 지상파 방송국 니온 텔레비에서는 난카이 트로프 지진의 발생 확률이 0.1%에서 0.4%로 상승하였으며 40년 내에 90%의 확률로 발생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도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당국은 거대 지진 주의보를 발령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해저 관측망을 통해 지진과 쓰나미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도 급히 도입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측망의 데이터상 큰 변동이 없더라도 난카이 트로프 지진의 위험성은 여전히 매우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극이동과 일본 침몰의 연결고리. 케이시는 지구의 자전축이 변화하는 폴시프트, 즉 극이동이라고 불리는 현상에 대해 자주 언급했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지구의 자기장이 급격하게 이동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해 지형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시프트는 지구의 자전축이 변하면서 대륙들이 이동하고 해수면이 급격히 변화하는 현상을 일컫는데, 케이시는 이로 인해 일본이 바다에 잠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케이시의 예언에서는 이 자연재해가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에 걸쳐 일어날 대격변의 일부분으로 설명되었습니다. 그는 일본이 바다에 잠기는 사건이 지구의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일본의 대부분이 바다에 잠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 변동이 일어날 때 일본이 지리적으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을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지진과 화산 활동이 매우 활발한 지역으로 알려진 일본은 지각 변동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 이러한 예언이 더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구의 자전축 변화는 큰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는 사건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화산 분화는 지구의 자기장 이동과 맞물려 일어날 것이며 그로 인해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과 해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세계 역사에서 유례없는 대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새롭게 제기된 한국 침몰설. 그런데 최근 놀랍게도 그 대사건의 영향으로 한국도 역시 침몰될 것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케이시가 그린 지도로 알려진 이 그림에서 그가 침몰될 것으로 예언한 일본이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 옆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케이시가 그린 미래지도에 사라질 나라들을 표시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동부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 등이 검게 칠해져 있습니다. 이는 이 나라들이 예언된 대격변으로 인해 크게 변화할 것으로 표현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케이시가 이 지도에 큰 대격변 이후 사라지는 나라만 표시한 게 아니라 눈에 띄게 변화하는 나라들을 모두 포함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일본 침몰 예언이 세상에 공개된 후 일본인들의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지진과 해일이 끊임없이 일본을 덮친다는 점에서 케이시의 예언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마치 저주처럼 현실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11일 그 두려움은 마침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대지진과 거대한 해일은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경제적 손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막대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은 다시금 케이시의 예언을 떠올리며 일본이 정말로 바다에 잠길 운명인지 뜨거운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재앙은 케이시가 경고한 것만큼의 전 지구적 파괴는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조금씩 안도했지만 최근 들어 일본에서 다시금 발생하는 연속된 강진들이 그 불안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마저도 거대 지진주의 경보를 발령하며 케이시의 예언이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본 남서부 해안에 위치한 난카이 트로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초대형 지진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는 이미 역사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지진을 여러 차례 일으킨 곳으로
만약 이곳에서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한국 남해안 역시 그 여파를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난카이 트로프에서 발생할 거대한 해일이 단 3.5시간 만에 제주도와 한국 동남해안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해일의 높이는 최대 1에서 2m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동남해안의 저지대 지역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석의 영향을 받는 남해안은 해일과 조석의 상호작용으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더 이상 지진과 해일의 안전지대가 아닌 듯합니다. 최근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 정부와 학계는 남해안 지역의 지진 및 쓰나미에 대한 대비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상청과 해양연구기관들이 남해안의 쓰나미 위험성을 면밀히 분석하며 조기 경보 시스템과 대피 훈련을 강화하는 등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초대형 지진에 대비한 정교한 재난 대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전 징후를 탐지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고도화된 기술까지 동원하며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지진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분류되어 온 탓에 그동안 일본만큼의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니랄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도 치밀한 대비책을 세우고 다가올지도 모를 재앙에 철저히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K씨의 예언이 현실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단지 두려움 속에 머물게 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에드가 K씨의 예언들과 연결되는 세계적인 예언가들, 그의 예언과 소름 끼치게 일치하는 수많은 세계적인 예언가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의 경고는 하나같이 일본과 지구 전체를 뒤흔들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침몰과 대규모 지진. 타너스님은 지구의 자전축이 흔들리며 일본 대부분이 바다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파장은 일본에만 그치지 않으며 한반도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공통된 예언들이 그저 허황된 이야기일까요? 타츠키 료라는 또 다른 예언가는 다가오는 2025년 일본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규모의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예언은 마치 도미노처럼 이어지며 에드가 케이시와 타너스님의 예언과 불길하게 맞물리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은 이 거대한 자연의 분노를 피할 수 있을까요? 지구 자전축 변화와 전 세계적인 자연재해. 타너스님은 더욱 섬뜩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지구 자전축의 변화가 거대한 지진과 핵폭발을 일으켜 인류의 70%가 이 재앙에 휩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변동은 단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타너스님만이 이 끔찍한 미래를 본 것은 아닙니다. 힐데가르트 폰 빙엔 역시 지구의 대격변을 예언하며 이로 인해 전 세계가 지진과 자연재해의 공포 속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이 대재앙이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며 인류가 겪을 변화를 암시했습니다. 폴리나 피비도 제3차 세계대전과 함께 전 세계를 강타할 지진과 자연재해를 예언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일본에서 발생할 거대한 지진을 강조했는데 이 경고는 에드가 케이시와 불길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앤드류 잭슨 데이비스는 일본에서 일어날 대규모 지각변동이 단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 사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 대재앙이 지구 자전축 변화와 깊이 연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은 아직까지는 지진에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평가되며 현재까지의 지질학적 자료와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한국이 침몰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냉철한 판단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스터리 코리아였습니다.